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일본이 국난을 맞고 있다면서 하루바삐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 붕괴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상을 되찾겠다고 외친 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사회장이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결선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고노타로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기시다 후미오가 고노타로를 256대 255로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원래 당원당호표에서 우세한 고노타로가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선거 막판에 그의 친중 행적이 불거져 나오면서 예상만큼 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 대신도 1차 투표에서는 국회의원 114표, 당원 74표를 얻어 선전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기시다가 이기긴 했지만 과반에 못 미쳐 결선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국회의원과 도도 부연표 등 모두 427표를 두고 벌어지는 결선에서는 기시다가 257표를 얻어 170에 그친 고노타로를 크게 이겼습니다. 기시다가 압도적으로 이긴 요인은 호소다파와 아소다로파 등이 한쪽으로 표를 몰아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선거 전날 밤 기시다와 다카이치 캠프의 관계자들이 만나 힘을 뭉치기로 한 것도 승리에 결정적이었습니다. 기시다는 10월 4일 임시국회에서 100대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고노타로가 대중적으로는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었지만 가족회사인 일본 단자가 중공에 4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어 중공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일본 단자는 베이징, 홍콩, 수조, 광저우에 사무실이 있는 태양광 발전 관련 회사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정치 신조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또 신장 위구르의 인권 탄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발의 여부를 묻는 일본 내 소수민족 NGO들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아 중공 눈치를 본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9월 17일에는 적기지를 공격하기 위해 전자기 펄스를 활용하자고 한 다카이치 사나에를 반박하듯 그런 것은 뭐하러 하냐면서 적기지 공격 능력은 쇼와 시대 낡은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친중파인 이시바 시게루가 고노타로를 지지한다고 하자 일본 내 반중 감정에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자민당 의원들이 당내 기반이 약하면서도 주장이 강한 고노 대신 적이 별로 없으면서 주요 파벌 고지가의 수장이기도 한 기시다를 선택한 측면도 있습니다. 당내 최대 계파인 호소다파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밀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유력하다는 전망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강경매파 색채가 강한 다카이치보다는 성격이 다소 유화적이면서 무난한 기시다 후미오에게 표를 모아주기로 파벌들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직전 자민당의 지지율도 급반등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10분의 1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1957년생인 기시다는 도쿄 시부야구에서 태어났지만 본적은 히로시마입니다. 현재 히로시마 지역구 구선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면 히로시마 출신으로서는 3번째입니다.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그는 기본적으로 아베와 스가의 노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친미 반중 스탠스에 타이완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자유, 민주, 법치 그리고 세계의 보편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것은 전체주의에 맞서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이는 아소다로의 대중강경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타이완 유사시를 일본의 존망 위기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일본의 방위비가 GDP 1% 한도에 묶일 필요는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타이완의 CPTPP 가입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권 담당 총리보좌관과 경제안전보장 내각관료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공의 위구르 신장 인권 탄압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래 온건파였습니다. 그의 지역구가 원폭이 투하된 히로시마에서 다소간의 반전 평화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가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을 때 안내한 것도 그였습니다.
그래서 친미 반중 타이완 지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군사력 증강 같은 면에서는 다소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타이완은 기시다 후미오의 당선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타이완 국사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1994년 리덩우이 총통이 중의원이었던 기시다를 맞아 함께 촬영한 사진을 올리면서 타이완 일본 간의 인연을 부각시켰습니다. 초강경 매파인 다카이치 사나이가 됐다라면 타이완과의 연합군사훈련 같은 대중공 군사 압박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시다는 약간 신중한 편입니다. 중공은 기시다가 가진 온건 성향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오후 기자회견에서 곧바로 일본의 새 내각과 관계 개선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침묵을 지키다 열흘이나 지나서 축하 메시지를 낸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공 관련 한국신문은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 조용성을 인용해 기시다의 대중공 강경 입장은 선거 전략일 뿐 온건파로 회귀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또 중공은 미일 동맹에 반대한 적이 없으며 일본이 미일 동맹의 틀에서 중일 관계 개선에 주동적으로 나설 기회가 생겼다는 조용성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또 일본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권이 탄생하면 중일 양국 관계에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 대해 중공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본이 단호하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시다는 야스쿠니 참배 문제와 관련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존숭의 염을 표시하는 것은 정치가로서 중요한 자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찬성 입장입니다. 영영 추모는 나라마다 다 있는 것이 외교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는 다카이치보다는 덜 강경한 편입니다. 어릴 때 통산성 관료였던 부친과 함께 미 뉴욕에 산 적이 있어 영어도 능통한 기시다는 와세다 대학 법학부 출신입니다. 도쿄대에 3번 도전했지만 낙방해 와세다에 입학했습니다. 술을 좋아해 30, 40대에는 기억을 잃을 때까지 마셨다고도 합니다. 고향인 히로시마산 사케를 애호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증의원이었던 부친의 비서로 정치 경험을 시작한 그는 93년에 히로시마 1구의 초선으로 당선된 이래 여러 내각에서 관료 경험을 했습니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장기신용은행에 근무해 산업 분야, 특히 자동차 업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었습니다. 1988년에 결혼한 부인 기시다 유코 역시 히로시마 출신입니다. 부동산 업체 3차 개발 흥행 주식회사의 사장딸로 기시다보다 7살 연합니다. 기시다 후미오는 초미인이란 수식어가 따라붙는 부인의 덕을 톡톡히 봤다는 게 세간의 평가입니다. 오코노미야끼를 잘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어도 잘해 2016년 G7 외무장관 회담 당시 손님 맞이를 도맡아 활약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포미와 우아함을 갖춘 기시다 유코가 총리 부인으로서 국격을 높여줄 것이란 일본 국민들의 기대도 상당합니다. 특히 2016년 히로시마 G7 외무장관 회담 당시 행사에서 기모노를 입고 방문객들에게 차를 따라주며 정성을 다하는 우아한 모습은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기시다는 2001년 1차 고이즈미 내각에서 문부 부대신, 제2차 아베 내각에서 외무대신으로 4년 8개월을 지냈습니다. 외무대신으로서는 전후 최장입니다. 그는 2015년 일본 내 강경파들을 설득시켜 힘들게 한일 위안부 합의를 추진한 주역입니다. 기시다는 이번 총재선거 기간 동안 공은 한국으로 넘어간 상태라면서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봄바람처럼 온화하게 사람을 대한다는 춘풍 대인을 좌우명으로 가지고 있는 기시다는 외유 내강의 원칙론자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코노타로나 다카이치가 당선됐을 경우보다는 기시다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